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비트코인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진짜 돈이 되는 건지. 이번 키노트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좋은 거 알겠는데 회사 돈으로 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망설이는 전 세계 CFO와 재무팀을 향해 맞춤형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개인도 투자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가장 최근 세일러가 공개한 키노트를 바탕으로 그가 설계한 금융 구조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본으로 재설계해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든 거죠.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세일러는 강연 첫머리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도쿄에 있는 10억 달러짜리 땅, 이걸 서울로 옮길 수 있나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옮기려면 비용만 수백만 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10억 달러치를 클릭 한 번에 전 세계 어디든 몇 분 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자본의 핵심이에요. 경제적 에너지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즉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러의 전략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개념은 자본의 수명입니다. 자본의 수명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빌린 돈을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 세일러는 이걸 확률적 수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거래소에서 50배의 레버리지 걸면 비트코인이 2%만 떨어져도 바로 강제 청산당합니다. 이 돈의 수명은 고작 1시간이에요. 마진 대출은 어떨까요?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마진 콜이 걸리는 순간 바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기억하시죠? 거대한 은행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기 투자를 하면서 당일 자본으로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짧은 돈으로 긴 게임을 한 거죠.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망이라고 해도 약정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실적이 떨어지면 즉시 갚으라는 조항이죠. 그래서 7년짜리 대출도 실제로는 1년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세일러는 이런 자본을 1년짜리 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일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스트레치라는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약정도 없고 갚아야 할 기한도 없는 영구 자본이죠. 이게 첫 번째 승부수입니다. 자본의 수명을 무한대로 늘린 거예요. 이제 돈이 언제 사라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죠. 바로 신호철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좀 신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연평균 약 30% 정도 성장해요. 하지만 변동성이 엄청나죠. 어떤 날은 10% 떨어지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수익을 원하면 변동성을 견뎌야 하고 안정을 원하면 낮은 수익에 만족해야 하죠. 세일러는 공학적 기법을 씁니다. 신호철이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거친 파도에서 안정적인 수익만 걸러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치라는 상품은 연 11% 정도의 안정적 수익만 가져갑니다. 나머지 변동성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으로 갑니다. 크레딧 투자자는 롤러코스터 대신 1등석에 앉아 편하게 11%를 받고요. 주식 투자자는 변동성을 감당하는 대신 비트코인 상승분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신호와 노이즈를 분리한 거죠. 안정은 크레딧으로, 수익은 에퀴티로 깔끔하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어디 함정이 있는 거 아닐까? 세일러는 수학으로 답합니다. BTC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등급 5는 이런 뜻입니다. 빌린 돈 1달러당 5달러치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담보가 5배나 더 많다는 거죠. 비트코인 리스크도 계산합니다. 만기 때 담보가 부족해질 확률이죠. 이 확률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구조를 설계했어요. 신용 스프레드도 중요합니다. 위험에 대한 그 대가로 받는 추가 수익인데요. 현재 미국 우량 기업 채권은 국채보다 고작 0.78% 높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기반 스트레치는 투자 등급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11에서 15%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세일러의 천재성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 바로 세금 설계입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이자는 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치는 자본 반환 방식을 씁니다. 자본 반환이 뭐냐? 배당금을 받을 때 이걸 수익이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는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니까 당장 세금을 안 냅니다. 100달러 투자하고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배당받으면 내 장부상 원가는 0원이 돼요. 이때 자녀에게 상속하면 취득가액 상향이라는 세법 규정으로 자녀의 원가는 다시 100달러가 됩니다. 자녀는 또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국채를 가진 사람보다 20년 후 자녀에게 25배나 더 많은 연간 소득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세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하면 병이 날 정도로 강력한 도구라고요. 복리 효과가 미친 듯이 쌓이는 거죠.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기업 재무 책임자를 위한 솔루션이에요. 많은 CFO들이 고민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널뛰면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잖아요. 세일러는 제안합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말고 스트레치를 사라고요. 변동성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 짊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유휴 자금의 35%만 스트레치에 할당해도 현금 흐름이 4배나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90만 달러였던 게 1130만 달러가 됩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300조 달러의 기회, 그리고 플라이휠 효과. 세일러가 만든 모델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재규적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크레딧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더 사고 그 비트코인이 주식 가치를 높이면 더 낮은 비용으로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비트코인을 더 사고 내 주식 가치는 더 오르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는 300조 달러 규모의 비효율적이고 세금만 많이 떼는 크레딧 자산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일러는 말합니다. 이 중에 약에서 10%만 디지털 크레딧으로 대체되어도 50에서 60조 달러 시장이 열린다고요. 인류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유일한 제품은 돈입니다. 디지털 크레딧은 그 돈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죠. 정리해볼까요?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자본의 수명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죠. 신호와 노이즈를 분리하세요. 비트코인의 본질적 성장은 크레딧으로 안정시키고 변동성은 에퀴티로 수익화합니다. 세무공학을 활용하세요. 자본 반환 구조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대를 잇는 부를 창출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금융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뀝니다.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자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구조가 실제로 금융의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변화를 놓친다면 그건 그것대로 아쉬울 것 같습니다.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